걸 나눌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잘하는 거를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상형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형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꿀팁 주제 진짜 사랑을 하는 거 해서 얘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연애에 있어서는 헌터입니다. 지금까지 연애를 돌아봤을 때 내가 사랑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쟁취하고 원하는 사람과 사랑했던 적이 대부분이죠. 나도 나랑 사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자, 저는 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대체 어떻게 연애를 하길래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기술이죠. 기술에는 지식과 노력이 요구돼요. 오늘 설명하는 지식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 사랑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는 궁극의 스킬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요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을 어느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어디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없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는데,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애인이 되었으면 사람이 있다면, 흔히 말하는 그 괜찮은 사람을 찾았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대부분은 상대가 나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려고 하죠.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그것들을 너는 자기 스스로 해주고 있어? 나를 사랑해주고 있어? 하이어셀프 코리아라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 질문인데, 그쵸, 사람들은 스스로 받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결핍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를 채워주는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비밀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이상형이 어떤 사람이든 상대는 똑같은 걸 원하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껴요. 아무리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도 내면을 파보면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의심과 불안함이 있거든요. 인간은 원래 태초부터 결핍 덩어리니까. 이거는 20대 초의 어린 나이일수록 더 결론부터 말하면 제 비결은 그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너는 너의 자격을 의심하지만 난 의심하지 않아. 특히 이제 20대 초에 막 존잘도 많이 만나고 했었거든요. 걔네들은 어떤 의심이 있냐면 나 이렇게 아직 뭔가 준비되지도 않고 갖춰진 것도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따라와줄, 진짜 나를 지지하고 함께해줄 여자가 있는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넌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진심으로 사랑해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엄청난 매력입니다. 당연히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성숙한 사랑이어야겠죠.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는 상대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느껴요.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준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는 것은 잠재 능력의 최고 표현이에요. 왜냐? 준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이미 나는 나의 힘과 능력과 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은 뭔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활동성을 표현하고 내 잠재력을 표현하고 내 생명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는 사실을 얘기해주면 대부분 이게 뭐 비결이야, 나는 그렇게 해도 안 되던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이 스킬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진짜 희귀템이라서 대부분 그걸 받았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흥미롭고 매력적으로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원해요. 나도 사랑받길 원하지만 상대도 원한다는 거죠. 서로 원하기만 하니까 기대만 커지고 누구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린 항상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들이 대부분 스스로를 사랑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에리 브룸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랑이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부터 명확히 말해야겠죠? 이것의 좋은 예시가 피식대학 프로페서 정지형의 여대학개론 사랑이라는 강의에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되게 인상 있게 봤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 돌진형의 내용에 되게 공감을 했었는데, 돌진형은 이거예요. 첫 번째로 스타들은 씨앗을 뿌리고 다닌다. 주변에 모든 여자에게 뿌려놓고 난사하는 거죠. 뭐해? 뭐 날씨 좋네, 퇴근했어? 점심 먹었어? 취침하거나 쉬는 날이나 뭐 여자가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내서 조금이라도 답장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2단계는 이 뿌렸던 씨앗들에서 나오는 무럭무럭 자란 여지를 줍습니다. 근데 이 여지를 여기저기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여자 중에 원래 그런 성격 여자가 있어요. 원래 애교가 많다거나 반응을 잘해준다거나 이런 여자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에게 오는 그 컨텐츠가 아닌 응답 시간, 뭐 키키, 유문, 이모티콘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여지를 줍죠. 그러면 이제 상상 연애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혼자 빛의 속도로 빠른 진도를 머릿속으로 나가는 거죠. 뭐 영화, 놀이공원, 크리스마스 때 보통 급발진해요. 그때 뭐해? 뭐 영화 보러 갈래? 뭐 이렇게 해서 약속이라도 잡히면 바로 마음이 끌어올려서 4단계로 갈겨버리는 거죠. 4단계는 뭐냐? 4단계는 고백이라는 이름의 배설을 하죠. 원래 고백이라 하면 서로 남녀가 호감을 전제로 썸 타다가 이걸 확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찐따들의 기준은 상대방과 마음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못 참겠을 때 못 참고 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추천수가 많은 눈에 띄는 댓글들이 있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찐따들의 사랑에 당한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좋아요 몇천씩 찍히는 댓글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심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진심으로 나를 바라봐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 개개인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여자로만 보는 태도, 즉 나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가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설이라는 부분을 진짜 느낀다. 아, 나를 이용해서 연애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너무 느껴서 이용당하기 싫어서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찐따들은 진짜 그 사람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가,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관심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주변이 안 보이고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심을 사려고만 하는 거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연구해. 그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블로그에 쓴 글을 읽어보면서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 생기가 있구나, 나도 그 분야에 흥미를 가져볼까 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생각보다 상대는 굉장히 많은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결핍이 있을지,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뭔지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취준이랑 비슷한데, 저는 취준할 때도 면접본 대부분의 회사에서 붙었거든요. 신입으로 지원했는데도 거의 3년차 연봉을 제의하는 것도 있었어요. 이때 비교는 똑같아요. 면접 준비할 때 전 이런 마인드였어요. 면접 준비할 때 진짜 가고 싶은 회사는 내가 그 회사의 이사보다 더 그 회사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그 직업, 뭐 기업 직무 분석을 다 해서 연구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면접을 볼 때도 연구소의 기술, 발전 가능성, 시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연구소의 소장이 나보다 더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를 더 잘하는데? 하고 붙었어요. 이거는 뭐 취업, 연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에서 통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찐따와 저의 차이는 뭐예요? 예를 들어 웬 찐따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 여기서 설명하는 찐따는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한 인간으로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찐따들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 자신이 이상한 여자라는 존재를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성별이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이상화를 한다는 건 어떤 것을 과대평가해서 우상화하는 그 사람과 대상 사이에 의존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랑의 대상을 이상화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상화를 하는 순간 당신이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를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죠.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사랑의 감정에 응답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나를 목적으로 두고 행동하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추어 마라톤 선수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땐 한 차원 더 높은 목표를 세워라 라고 했던 맥락과 똑같습니다. 이 선수가 말하길 자기는 살 빼려고 할 때는 죽어도 안 빠졌대요. 왜냐? 살을 빼겠다라는 목표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을 빼겠다 대신 1km나 3분대를 수월하게 뛰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목표를
목표를 잡고 정진했더니 2달 만에 14kg가 빠졌다는 거예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을수록 그 상위 목표를 쫓는 습관을 들이면 돼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면 돼요. 자, 오늘 이 강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뭐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고작 2년, 2달의 차이는 아닙니다. 훨씬 큰 차이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의 썰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진짜 차고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연료 영업사원 크나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크나플은 대형 연쇄점에 연료를 팔려고 10년 동안 막 개고생하면서 막 영업을 했어. 근데 결국 실패를 하고 카네기한테 가서 와, 얘네들 나쁜 새끼들이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근데 카네기의 조언을 듣고 자기가 경영하는 이사를 찾아가서 연료를 파는 대신 이사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그 연쇄점 사업에 대해 그 이사의 작업실 스토리를 2시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연료를 주문한 거예요. 카네프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제품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10년 동안 애쓴 것보다 단 2시간 만에 그 사람 문제에 관심을 보인 게 훨씬 효과적인 결과를 내네. 근데 사람들은 평생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기만 해요. 전화 회사에서 통화 중에 제일 많이 쓴 단어를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예요. 1인칭 대명사 나. 보통 내가 찍은 단체 사진 볼 때 우리 누구 먼저 찾아보죠? 나부터 보잖아요. 오로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기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즈벨트는 하인들한테도 사랑을 받기로 유명한데 심지어 시종 중에 제임스 아모스라는 사람은 시종의 영웅인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책까지 썼어요. 책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그 시종의 아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메트라기를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메트라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졸라 자세하게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한테 전화가 오더니 제임스의 집 창문 밖에 메트라기가 있으니까 내다봐라 까지 얘기해줬대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할인은 어떤 빵을 참 맛있게 잘 굽더라 이런 거 일일이 기억해서 칭찬하고 정원사와 일꾼들 하나하나 인사하고 본인이 먼저 애정을 가지고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기 비결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은행왕 월터스 설인데 얘는 큰일이 났어요. 회사에서 급히 처리해야 될 기밀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어떤 사장을 찾아갔는데 달려가서 막 용건 말하고 질문하는데 그 사람은 듣는 돈 많은 돈 무관심할 거예요. 더 이상 뭐 인터뷰를 하고 싶지 않았는지 뭐 어떡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인터뷰가 끝났죠. 졸라 막막해서 됐네 이러고 있다가 문득 그 사람의 비서에게 들어서 정보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 아들이 12살인데 우표 수집 덕후라는 거예요. 약간 포켓몬 빵 스티커 먹으듯이. 그래서 월터스는 마침 딱 거기 자기 은행에서 우표 받아놓은 봉투를 막 찾아서 뒤져가지고 피카츄 라이츠가 파일 꽂기 다 모으듯이 모아서 다음날 사장 찾아서 야 뭐 너 아직 우표 좋아한다며 우표 좋았다 하고 취재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기뻐하겠다고 덩달아 기뻐하는 그 사장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죠. 그 뒤로 그 사장이랑 같이 아들 사진 보면서 우표 얘기 한 30분 동안 하니까 그 이후에 우리 1시간 넘게 인터뷰하면서 원하는 정보 뭐 알고 있었던 정보를 모두 말해주고 지금까지 불러서 의문점 있으면 물어보라 하고 자기 친구한테도 전화 걸어서 숫자, 뭐 필요한 보고서, 서신 다 보여줬대. 거의 특정 기사를 얻어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요.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진짜 진실되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애정 어린 감정이 응답받길 원한다? 그럼 사랑받고자 애쓰지 말고 그저 사랑해야 한다.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만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욱 커진다. 이게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의 문제였구나. 내가 사랑이란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구나를 인식하는 순간 많은 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내가 사귀고 싶은 상대에게,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나요? 만약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걸 먼저 나에게 줄 수 있도록 나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일단은 나 스스로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걸 상대에게도 나눠보자는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는 첫 번째 비결은 스스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을 하고 자기 실현을 이뤄내야만 상대도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더 나은 나 자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되고 싶은 나 자신이 되는 거. 내 이상형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 상대방에게 더 나은 나와 함께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나를 존경해주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랑을 똑같이 상대에게 나누면 됩니다. 진짜 100% 장담하는데 그 사랑은 2배, 3배로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와 다른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 나를 성장하게 하는 사람, 진짜 사랑받게 하는 성숙하고 깊은 사랑의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상형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진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참 나를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뭐 데이트 코스를 짠다거나 뭐 이제 특별하게 뭔가 준비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잘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